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또 이제 축구가 있죠. 컵 경기와 이제 라리가가 있다. 그리고 플러스 친선전도 있다.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는 뭐 메인 가장 좋아 보였던 축구 경기는 들어왔는데 그 뒤에 나머지 경기들이 좀 아쉽네요. 마인도 못 해주고 멍청한 애들이 뭐 지기도 하고 극장. 근데 어제 또 왕스펀지님 극장들이 또 많이 별풍선 터지긴 100개 했어요. 어제는 감사합니다. 뭐 꼬마 오버가 가장 좋아 보였는데 뭐 30분 안에 퇴근했죠. 30분 안에 퇴근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로나가 약간 뭐랄까 막판에 그 궤적이 좋긴 했죠. 그것도 잘 들어가는 부분 뭐 이겨줬네요. 근데 그 누가 찬 거였지? 그 팔 맞은 거 그거 픽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? 꼬마 누가 어떤 애가 슛 때렸는데 분명히 팔 참맞았는데 그거 고의성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 건가? 그거 모르면 슛에 간해된 거 아이가? 아무튼 뭐 그렇다. 파리도 뭐 마인 강인이가 골 넣으면서 뭐 마인 해줬는데 레알이 이제 마인을 못 해주는 게 아쉽네요. 꾸역승만 했네요. 리디거가 겨우 꾸역승했고 국내는 뭐 한 경기밖에 없어 단폴로 그냥 가자. 뭐 그래서 5짜리가 배당이 좋잖아요. 저거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본전치기는 됐겠죠. 별점도 낮게 갔으니까. 이래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.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 크펠 대 이제 에버턴. 이제 뭐 이번 주는 다 컵 경기 주간이죠.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세리에 정도 빼고는 나머지 코파델레이, 그다음에 잉글랜드 FA컵, 그다음에 뭐 프랑스 쿠드 대 프랑스 또 뭐 있냐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포칼컵은 없고. 아무튼 여기 FA컵이죠. 그래서 뭐 로테 돌려줄 가능성이 뭐 높죠. 당연히 강수가 높은 것, 강수가 이제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. 일단 크펠도 뭐 일단은 뭐 아이유, 조르당 아이유, 그다음에 올리세, 그다음에 두쿠레, 그다음에 와드, 뭐 존스톤 뭐 이런 이제 뭐 친구들 계속 결장 중일 겁니다. 그다음에 에버턴은 영, 그다음에 두쿠레, 그다음에 게에 뭐 이런 애들 결장이고. 일단 크펠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그래도 활력을 좀 불어줬던 올리세가 부상으로 이제 햄스트링으로 나올 수 없죠. 그리고 아이유는 이제 국대 차출됐고 나머지는 뭐 기존에 그대로고 에버턴도 결국엔 그대로. 에버턴 일단 먼저 크펠을 말하자면은 저번 경기 뭐 승을 본다 했죠. 그 승무패 찍을 때도 단통 승을 본다고 말을 했고 분위기 전환했고 홈에서의 경기 연달아 홈 연전 뭐 좀 더 뭐 괜찮은 부분이 있겠죠. 반대로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고 있다가 이제 뭐 사경을 헤맨다.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예견을 했잖아요. 그때 에버턴 그컵 경기 소화하면서 이제 박싱데이 들어가면은 좀 빡세질 거다, 힘들어질 거다. 그리고 션다이치 감독이 로테로 돌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갈아쳐 놓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뭐 강팀과의 대결들도 많긴 했지만은 지금 에버턴 체제에서는 사실상 미드에 이제 두쿠레랑 이제 게이가 네오사이님 별풍선 100개 이 션다이치 감사합니다. 체제에서는 핵심이죠. 근데 이 둘이가 빠진 것부터도 좀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사경을 헤매는 경기.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원정 경기죠. 보통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, 뭐 연패 중이다, 뭐 승리가 없다 이런 친구들이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만약 컵 경기를 한다 그러면 반전을 이끈다 그런 걸 뭐 말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원정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 있죠. 근데 이제 뭐랄까 에버턴이 이제 초반에는 좀 그랬는데 한 그 이적 시장 막바지 그래도 몇몇 이제 주워 왔죠. 그러면서 뎁스적인 부분이 좀 괜찮다. 완전 더블 스쿼드까지는 아니지만은 뭐한 1.7, 뭐 1.5 요 정도 사이로 만들 수 있다. 지금 보면은 지난 경기에 뭐 벤치에 있던 뭐 콜먼, 그다음에 주온 이제 베토, 그다음에 뭐 단주마 옛날 비아레알까지 토트넘에 스쳐갔던 이제 단주마도 교체로 나왔고 고드프리 뭐 좀 젊은 도빈이라든지 쓸만한 이제 벤치 헤드 카드는 좀 있거든요. 어차피 로테 돌릴 가능성이 커요. 최근 컵 경기 다 봐도 그렇고 강수가 뭐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. 반대로 이제 크펠은 뭐 좋은 점은 있죠. 그 주포 공격수의 에드와르드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죠. 근데 이제 경기는 안 뛰었고 벤치에 있었다. 오늘 경기는 아마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. 아니면 교체로 나오든가. 82681585님 구독 27개월 나머지 감사합니다. 휴즈, 뭐 수비 쪽에 리데발트라든지 슈룹이라든지 뭐 매튜스 톰킨스, 그래도 건덕지 자체들 이 벤치에 그래도 구성하는 자체는 에버턴 쪽이 좀 더 뭐 이런 값도 낮고 그래도 뭐 한때까지 살짝 했던 인간들도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. 거기다 이제 에버턴이 역배니까 프렌도 찍을 수 있고 여기다 에버턴 프렌 쪽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
두 번째는 잠깐만요. 뭐야? 두 번째 컵 경기 할게요. 컵 경기. 유벤 대 살레르니. 덜경기 컵 경기죠. 근데 제도 봤지만은 아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완벽한 다 로테 돌렸었고 1군 한 뭐 두세 명씩은 쓰긴 하는데 오늘도 이 경기 로테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당연하겠죠. 이게 뭐 4강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. 유베는 파지올리, 뭐 포그바 그대로 결장 중인 애들에다가 킨 미전이고 산드로 결장. 킨 같은 애들이 오늘 이제 교체로 교체가 아니라 선발로 나오면 괜찮긴 한데 지금 부상이니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. 살레르니는 이제 좀 많죠. 지금 이제 이적 시장이 이제 슬슬 겨울 되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. 이제 슬슬 입질이 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주축 수비수인 마조치도 이적 이슈가 있어서 못 나올 가능성 크고, 그 다음에 주축 수비수인 피롤라 부상으로 빠지고, 주전 미드필더 칸드레바도 빠지고, 카스타노스도 빠지고, 카스타노스도 빠지고, 그 다음에 뭐 반주전급 미드필더인 쿨리발리도 뭐 국대 차출됐고, 그다음에 저번에 말했죠. 그 주포 공격수인 디아도 뭐 국대 차출되고, 그다음에 뭐 서브 공격수인 카브랄도 국대 차출 결장. 그다음에 기존의 오초아 뭐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고. 어차피 근데 로테라 갖고 이런 친구들이 뭐 중요하나 싶긴 해요. 로테 돌리면은 얘 지금 적어놓은 애들은 대부분 주전 라인이죠. 주전 라인 이렇게. 근데 얘네는 이제 쓸 수가 없다. 그런 게 있잖아요. 만약에 뭔가 비비고 있다. 그러면 쇼부 봐야겠다. 그러면은 주전들을 넣어갖고 교체를 하자. 보통 컵 경기 때 이렇게 하죠. 뭐 벌레 같은 애들 놔두고 이제 비빈다 싶으면 주전 투입해갖고 쇼부 보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데, 오늘은 그런 옵션 자체가 없다는 거, 더 기대치가 없다는 거. 근데 반대로 유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. 워낙 이제 골이 잘 안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, 더욱더 이제 로테를 돌린다. 그리고 지난 경기 교체 뭐 벤치에 있던 애들 생각하면은 다행히 뭐 부상에서 복귀한 키에사가 조금 뛰었고, 그다음에 밀리크도 이제 좀 뭐 기량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밀리키라든지 뭐 젊은 친구 일링이라든지,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. 근데 유벤이 스쿼드 자체가 뭐 엄청 두텁진 않아요. 수비 자원은 존나게 많은데 미드 자원도 좀 없고, 그 다음에 공격 라인들도 딱히 없거든요. 그래서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 주전들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. 근데 결국에는 유벤의 득점력이 좀 그지잖아요. 뭐 최근의 경기만 살펴봐도 몇 경기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 경기째 이제 1점 차 승부. 어떤 팀을 만나도 그냥 다 1점. 뭐 잘하는 팀을 만나도 1점, 못하는 팀을 만나도 1점 차. 그래서 햄무가 존나게 뜨죠. 거의 뭐 니스랑 동급 수준이긴 한데 니스보다 더한 인간이긴 해요. 솔직히 보면 햄무의 신이죠. 그런 것도 좀 살짝 걸리고, 결국에는 이제 뭐 로테 돌리니까 더욱더 이제 기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, 근데 그래도 뭐 유벤이 뭐 꼭 이럴 때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친구들 나왔을 때 뭐 또 화끈하게 또 이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, 살레르니는 뭐 드디어 첫 원정승을 하긴 했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까? 유벤 상대로 뭐 좀 아니지 않나. 요 경기가 유벤이 결국에는 한 골도 안 먹힐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넣어줄지 그게 의문이긴 해요. 근데 뭐 살레르니도 지금 수비가 안 좋고, 그때도 말했지만은 오초아 빠지고 나서 키퍼 그 인간이 너무 또 불안한 부분도 계속 보여주고, 뭐 지난 경기 엘라스전 클린시트 한 거야. 뭐 엘라스니까 그렇고, 여기는 그래도 유벤 마인승까지 지금까지 햄물을 캤다. 오늘은 그래도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, 이런 느낌입니다. 유벤승 마인승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. 오버 간만에 그래도 컵 경기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넣을만 하지 않나. 상대도 지금 수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더욱더 로테 돌리면은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사수나 대 알메리아. 오사수나 뭐 모이카 정도 결장이고, 그 다음에 알메는 뭐 서브 뭐 수비수 한 명 이제 멘데스 국대 차출이고,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바바 국대 결장이고, 그 다음에 멜레로 원래 결장이 내고, 그 다음에 수아레스 원래 이제 결장적인 뭐 팀 내 득점 2위. 뭐 결장자는 뭐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손해겠죠. 뭐 바바란 친구 국대 입음으로 빠지니까. 그 다음에 알메리아는 현재 뭐 원정에서 뭐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8연패의 달인 아닙니까? 반대로 사수란다. 오사수나도 뭐 최근 경기력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. 작년이랑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?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뭐 유로파 컨퍼런스 가나 마나 존나 비비적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
쇼 떨다가 뭐 이미 클럽 브레한테 뒤지고 따이고 이제 못 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선수들의 뭐 이번 시즌 뭐 엄청난 영입이 없었고 그런 것도 문제긴 했는데 아무튼 경기력이 안 좋아요. 요약하자면 그냥 경기력이 작년보다 뭐 더 좋은 건 아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알메리아보다 나은 점은 그래도 골은 꼬박꼬박 꾸역꾸역 계속적으로 이제 잘 받고 있다. 최근에 뭐 한 6경기, 7경기 뭐 잘라봐도 못 넣은 적은 없죠. 알메리아는 뭐 당연히 이제 무득점의 경기도 많고 물론 이제 반대로 치면은 클린시트한 경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경기들은 결국 이제 홈에서 경기 있고 아직까지 원정에서의 뭐 실점률은 뭐 무한대다. 그냥 계속 이번 시즌 시작하거나 계속 먹히고 있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기대치 자체도 낮고 좀 더 이제 홈에서의 경기니까 오사수나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. 뭐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오사수나도 뭐 결국에 골은 넣고 있지만 엄청난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걱정이지. 여기는 오사수나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사수나도 요새 보면 실점도 계속 하고 있고 골도 넣고 알메리아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오버 사이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비야 대 빌바오. 세비야는 이제 루케바키오, 뭐 엔네시리 차출이죠. 라바스, 라멜라, 호르단, 그 다음에 이제 아쿠나 정도 뭐 아마 못 나올 듯. 그 다음에 빌바오는 뭐 팀 내 득점 1위죠. 윌리엄스가 국대 차출, 가나 거의 갔고 다니 가르시아라든지 뭐 유리 이런 친구들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. 일단 요 경기를 보자면은 둘 다 핵심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뭐 여기는 팀 내 득점 1위 여기도 팀 내 득점 1위가 빠진다는 거 마이너스 요인이죠. 요새 보면 빌바오가 상당히 이제 득점력이 좋다. 물론 이제 윌리엄스 뿐만 아니라 그막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. 베레 아이 뭐야 구루제탄가 뭐시인가 걔랑 이제 잘 뭐 번갈아가면서 잘 넣어주고 있죠.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작용할 걸 봐요. 빌바오 입장에서는 윌리엄스의 있고 없고 차이가 지금까지 골을 또 잘 넣어주고 있고 혼자서 이제 구루제타 플러스 뭐 베렌게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산세트 뭐 니코 윌리엄스 뭐 이런 애도 있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그래도 윌리엄스의 발에서 나오는 그 득점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힘들어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상대는 세비야. 물론 뭐 지금까지 기록을 봤을 때는 쓰레기잖아요. 근데 그 세비야 감독이 바뀌었잖아요. 플로레스 감독으로. 옛날에 얘도 뭐 근데 시즌 중에 맨날 경질당하는 게 일상인 감독이긴 한데 라리가 짬밥이 또 있기도 하고 요인감 바뀌고 나서의 경기는 이제 세 번째 경기거든요. 첫 번째는 세비야 그라나다전 원정에서 대승했고 그 다음 경기는 꼬마전 아슬아슬하게 뭐 비겼죠. 뭐 물론 이제 그때 세인지가 퇴장 당하고 뒤에 골을 못 넣은 것도 역겨운 짓이긴 한데 그런 부분. 근데 라리가 또 짬밥이 있고 그리고 이 빌바오 감독과 이제 이 플로레스의 감독 많이 붙어봤죠. 왜냐면 옛날에 라리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성적인 감독 간의 전술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뭐 세비야가 뭐 감독이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. 그럼 뭐 한 1승 정도 차이? 그만큼 뭐 빡세다는 거. 물론 근본적으로는 빌바오가 잘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. 지금 뭐 그냥 기록지 상황을 봐도 뭐 최근에 패배가 없는데 어떻게 반대 찍냐 할 수 있죠.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도 이 감독 간의 전술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세비야도 뭐 멤버적인 부분이 굳은 팀은 아니죠. 근데 감독이 뭐 좀 헛질할 수도 있고 얘가 또 플로레스 감독이 와갖고 또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렇고 그 다음에 명실상부 그래도 세비야 홈에서 좀 더 원정보다 항상 좋은 경기력을 또 펼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세비야 사경을 또 헤매는 것도 맞긴 한데 이 윌리엄스의 빈자리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엔네시리도 빠졌는데 빈자리가 큰 거 아니야 생각했을 때 어차피 세비야는 지금 감독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돌려가면서 쓰는 단계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세비야 풀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빌바오가 좀 추세는 나으니까 무엠무로 찍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. 굳이 보면 그만큼 뭐 빌바오가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. 나피아님 구독 단풍님 41개월 안녕하시고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 대 바셀 라스팔마스
뭐 아라우가 이제 베살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죠. 그다음에 바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가비, 페드리, 마르코스 알론소, 그다음에 마틴스 결장이죠. 일단은 현재 라스팔마스 무시를 못하는 팀이죠. 왜냐면은 홈에서 이번 시즌 리그 시작하고 나서 1패뿐이에요. 의문의 그 라요전 패배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계속적으로 무패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. 그런 부분 뭐 크게 뭐 들 수밖에 없죠. 반대로 이제 바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똥 싸고 있는 중이죠. 뭐 심지어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알메리 상대 꾸역꾸역 이기긴 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4경기째 무승, 뭐 챔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상대는 홈에서 잘한다. 아 어지럽죠.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바셀이 뭐 물론 지금 구도 자체는 레알과 지로나 1위 싸움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꼬마도 뭐 지로한테 지면서 승점이 같은 상황 뭐 순위를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바셀이 그리고 뭔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달라진 점은 결국에 수비력이에요. 원래라면은 바셀이 사비 체제에서는 수비력이 탄탄했고 그리고 뭐 자원들만 봐도 뭐 솔직히 뭐 미드 라인보다는 뭐 수비 쪽 라인들의 자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 게 좀 걱정이었는데 근데 오늘 붙을 팀 솔직히 라스팔마스는 득점력이 거출나지 않은 팀, 공격적으로 그렇게 엄청 강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잘 이제 솔직히 실점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바셀이 주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셀이 애증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애들도 못 잡고 가면은 어떡하겠어. 라스팔마스가 물론 홈에서 뭐 무패를 달리고 있고 또 꼬마 상대로도 잡았던 그런 뭐 기억도 있는 그런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잡지 못하고 가면은 결국에 진짜 그냥 바셀과 아예 바셀이 아니라 레알과 이제 지로나 이 두 팀 체제로 간다는 건 노잼이잖아요. 물론 이제 지로나 레스터 같은 팀이 튀어나갔고 재밌긴 한데 그래도 티격태격 좀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가 탄탄한 이제 라스팔마스가 결국에는 오늘 측면에 아라우가 이제 나올 수가 없죠. 바셀에서 임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 쪽도 헐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. 근데 바셀이 뭐 배당이 1.2다, 1.1이다 이러면 작 같아서 못 것 같은데 1.45 정도면 찍을만 하잖아요. 바셀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극강의 수비력을 잘해주는 뭐 라스팔마스긴 한데 저는 바셀이 뭐 골 넣을 까 생각하고 바셀도 혹시 뭐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버를 뭐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사우디 대 레바논. 이거 뭐 카타르 중립에서 하긴 해요. 근데 님 구독 10개월 감사합니다. 뭐 의미가 있습니까? 이게 친선전이라서 그렇지 아시안컵 전에 이제 하는 친선전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부상당하면 잣대죠. 그래서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멤버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가 더 낫죠. 베스트로 소집됐어요. 뭐 가장 이제 유명한 뭐 알 도사리라든지 알 무알라드라든지 알 셰을이라든지 알 파라지라든지 그 4명은 머릿속에 기억하죠. 제가 항상 말했으니까 뭐 그런 애들 다 소집이 됐고 레바논 물론 이제 이런 이 벌레 같은 이제 서아시아 쪽은 침대 눕방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치니 체제에서 사우디가 더럽게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벌레 같은 파키스탄 잡고 요르단 상대로도 경기력이 밀렸지만 그래도 뭐 실속 있는 축구 보여주면서 이겨줬다. 분위기도 뭐 반전했고 또 뭐 그 아시안컵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뭐 축구 한번 쏘지 않을까. 사우디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. 이 중동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은 오버를 찍을 수가 없어. 언더 됐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